네, 스윙의 완성도를 높이는 이 오른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오른손 하면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오른팔을 써야 된다, 오른쪽 어깨를 써야 된다, 오른쪽 힙을 잘 차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오른쪽이 할 수 있는, 오른팔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스윙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오른손을 정렬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왼손 그립에 치우치는 경우는 있어도 오른손 그립에 치우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왼손 그립을 어느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오른손 그립을 잡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냥 제가 아마추어 분들한테 오른손 한 손으로 클럽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정렬을 대부분 다 가운데다 잘 두세요. 근데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잡으면 정렬을 이렇게 다 비껴서 잡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영향이 있냐면 왼손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맞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른팔의 정렬이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오른손을 정렬을 할 때 보면 저희가 왼손과 오른손을 잡을 때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쭉 마주쳐 가지고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마주치면 이게 똑같이 평행이 돼야 되지만 저희가 그립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죠? 왼쪽이 올라오고 오른쪽은 내려가죠. 그러면 이 내려가는 만큼의 어깨 정렬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렬을 차이가 생기는 거랑 손이 틀어지는 거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른손의 정렬을 잘못된 거와 잘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오른손을 이 중앙에서 제가 오른손을 밑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당연히 딱 보이실 때 당연히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백스윙 올라갈 때 뭔가 정확하게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오른손을 이렇게 앞으로 쥐어 잡듯이 그립을 이렇게 쥐어 짜듯이 잡게 되면 백스윙이 올라갈 때 오른쪽 어깨가 막히거나 막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팔을 어떻게 해야지만 좀 정확하게 오른손을 잘 잡을 수 있는지를 보면 보통은 선수들이 그립을 잡을 때 보면은 몸 앞에다가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오른손과 왼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손을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몸의 정렬을 앞쪽에다 놓고 난 다음에 그냥 그립을 한번 들어보면 지금 제 오른손이 지금 올라가 있는 이 위치 이 정렬을 정확하게 해놔야지만 제가 힘을 쓸 수 있는 손가락에 걸리면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립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손을 잘 잡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얼리콕, 그러니까 코킹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공을 칠 때 오른팔을 잘 쓰기 위해서는 코킹이 분명히 중요한데 이 그립을 오른팔의 정렬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 보시면 코킹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너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오른손의 정렬을 정확하게 오른팔과 오른손의 정렬을 정확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되게 편하게 지금 보면 제가 오른손을 지금 움직일 때 보면 되게 편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강하게 제가 하다가 딱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잘못된 그립을 만일에 그 오른팔에 잘못된 정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어가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손목에 힘도 많이 들어가지만 다운스윙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정렬을 정확하게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팔의 정렬을 먼저 신경 쓰실 때는 오른손 그립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헤드를 위아래로 좀 움직일 수 있게끔 요 부분들이 먼저 되셔야지만 오른팔을 잘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스윙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손목도 중요하고 오른손의 지금 그립 정렬, 오른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일 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 손목의 코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립이 너무 넘겨서 잡게 되면은 손목의 코킹에서 이렇게 뭔가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렇다고 너무 힘이 안 들어가 있는 밑에서 받쳐놓는 그립이 되면 자꾸 어깨까지 같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팔꿈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팔꿈치. 저희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손목과 힘이 좀 빠지면서 팔꿈치가 받쳐주고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 중에 팔꿈치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손목이 꺾이고 팔꿈치가 꺾여 있어야지만 우리는 스윙의 각도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스윙을 아무리 궤도를 잘 만든다라고 하는데도 나는 스윙이 뭔가 잘 안 돼. 아니면 모양이 팔이 안 모아져.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스윙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오른팔의 오른 손목, 그 다음에 팔꿈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을 칠 때 어떤 동작들을 많이 하는지 잘 보시게 되면 몸 앞에 정렬을 하고 오른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맞아요. 선수들이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몸쪽에 붙이거나 정렬을 잘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오른쪽 팔꿈치를 잘 구부리고 회전을 해서 내가 힘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윙의 연결을 잘하기 위해서 오른쪽 팔꿈치를 몸쪽에 많이 가깝게 두려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팔꿈치가 멀어지는 동작이 아니라 이렇게 멀어지는 동작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동작이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팔꿈치를 좀 구부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보면 오른쪽 팔꿈치, 지금 제가 손목을 위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리는 이 동작이 되셔야지만 손목에 힘도 빠지고 헤드 무게도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연결이 잘 된다라고 해도 헤드가 잘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손목과 팔꿈치의 힘이 어느 정도는 빠져 있고 잘 받쳐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갈 때 손목을 잘 꺾으시지만 지금 보시면 손목은 잘 꺾으셨는데 팔꿈치가 어떻게 돼 있죠? 계속 펴져 있습니다. 그렇죠. 버티고 있죠. 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은 스윙 자체가 잘 궤도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팔을 뻗어놓고 힘을 썼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는 연결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손목에 힘이 빠지면서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금 제가 팔꿈치를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이, 이렇게 지금 힘이 좀 빠지면서 팔꿈치를 눌러주고 있죠. 이렇게 이게 버텨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위에서 눌러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손목의 코킹이라든지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연결이 될 수 있는 정렬을 잘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동작이 먼저 되시고,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동작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회전이 필요해요. 회전이. 자, 지금 보시면 백스윙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오른쪽은 잘 돌아주고 잘 접히시기만 하면 백스윙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잘 접히고 잘 돌아주시면 백스윙 탑이 완성이 돼 있죠. 네. 근데 처음부터 힘이 들어가 있거나 팔이 돌아가 있는 경우는 백스윙 올라갈 때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너무 밑으로 가서 손이 돌아가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 지금 이 두 동작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체크를 하실 때 어드레스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목과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앞쪽에 쥐어놓고 옆으로 회전이 됐을 때 이 손과 내 몸의 간격이 어느 위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 되고 회전이 잘 됐을 때는 클럽이, 제가 이렇게 오른쪽을 보고 있지만 지금 헤드가 어느 쪽을 바라보냐면 타겟 쪽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정상적으로 회전이 잘 들어가서 스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손목의 코킹이라든지 팔꿈치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헤드가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크로스오버가 되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클럽이 이렇게 뒤로 눕는 경우들이 있죠. 네. 이런 경우들은 팔꿈치와 손목의 그 조화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백스윙 올라갔을 때 한 손으로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목이 전체적으로 좀 잡히면서 꺾이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한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손목의 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지 않냐.
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뭐 디셈버나 네. 톰킴, 김주영 선수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목에 코킹을 많이 하는 골퍼분들은 오히려 몸의 움직임을 조금 덜 쓸 수밖에 없는 골퍼들은 손목에 코킹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오히려 몸의 움직임이 많은 선수들 있죠. 투어를 뛰는 선수들은 손목의 코킹이 조금 더 줄어들어야지, 약간 엉콕이 돼야지만 오히려 몸의 회전을 더 많이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손목의 코킹은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마추어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이 손목에 대한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요즘에 나는 바디턴 스윙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손목의 코킹을 안 하고 자꾸 공을 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공을 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 오른팔에 대한 가동 범위를 잘 모르세요, 아마추어 분들이. 그 어드레스를 하고 제가 셋업을 한 상태에서 그냥 공을 치면 그냥 이렇게 스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한테 공을 치시고 있는 그 중간에 오른팔로 백스윙을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백스윙을 드세요. 그리고 백스윙을 왼팔로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라고 하면 그러면 못 잡죠. 예. 못 가세요. 네. 그러니까 오른팔이 생각하신 것보다 이 가동 범위는 엄청나게 작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손목이라든지 팔꿈치가 몸 앞에 둔 상태에서 회전만 해서 왼손을 잡아주는 이 역할에서부터 점점 스윙의 크기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른손을 클럽을 휘둘러주고 연결을 시키는 이 부분이 너무 멀리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왼손을 잡으려고 하면 상체 스웨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른팔을 대부분 다운스윙 내려올 때 캐스팅이 되거나 아니면 클럽을 놓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드라이버가 너무 잘 맞고 아이언이 잘 맞는데 또 어떤 날은 아예 공을 못 맞추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몸의 중심점과 오른팔의 간격을 생각을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오른팔이 너무 멀리 가 있는 상태에서 왼손이 잡혔다. 잡히더라도 공을 칠 때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하시는 게 좋냐면, 어드레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오른손을 보냈을 때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심이 좀 잡혀져 있는 가운데 위치에서 회전이 돼서 자 왼손 이렇게 잡혀 있는 느낌을 좀 계속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멀리 가서도 왼손을 잡을 수는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다운스윙 내려올 때 스윙 패스라든지 스윙 길이라든지 캐스팅이나 다른 보상 동작을 사용해서 공을 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탑이 올라갔을 때 제자리에서 회전, 이 위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아마추어 분들이 그냥 공을 치실 때 잘 모르세요. 근데 어드레스를 하고 한 팔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왼팔을 잡아야지 하면 못 잡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투어 선수들조차도 인지를 안 하고 있으면은 못 잡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전히 제자리에서 회전으로만 백스윙을 잡고 탑 포지션을 만들어서 공을 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고 하면 백스윙에서 충분히 회전이 되고 왼손을 잡고 공을 친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연습을 좀 계속 해주셔야지만 내 몸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공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공을 하나 집어보면 멀리 던진다라고 했을 때 몸이랑 제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공을 던지는 걸 가지고 레슨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을 던지는 거랑 손에서 좀 가까운 상태에서 팔과 내 몸이 연결, 오른팔이 내 몸이랑 연결돼 가지고 던지는 거는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힘쓰는 게. 그리고 정확성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도 거리지만은 스윙에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오른팔이 내 몸에서 멀어지는 동작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움직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제자리에서 회전, 그립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는 빠지고 못 잡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몸의 중심도 잘 잡으셔야 되지만 오른쪽 팔의 간격도 내 몸 안에서 잘 잡히시고 회전이 돼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그립도 정렬, 순서가 중요한 것처럼 오른팔의 정렬도 그다음에 백스윙 올라갔을 때 회전, 그다음에 간격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운스윙이겠죠. 다운스윙. 많은 분들이 오른팔에 대한 생각들을 하실 때 다운스윙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오른팔이 잘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멀리 가 있으면은 공을 칠 때 빨리 풀려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왼쪽으로 가 있으면은 다운스윙 내려올 때 풀릴 수도 있지만은 몸쪽에 붙여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의 간격을 제가 하프 스윙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할 때 오른손으로 하프 스윙하는 연습을 좀 해주는 게 되게 좋으세요. 보통은 하프 스윙을 했을 때 공을 칠 때 잘못된 것들은 자, 몸이 버티고 그 다음에 클럽을 보내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몸이 열리지 않으면 클럽은 접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헤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몸이 돌 때 헤드는 계속 진행이 돼 있고 손은 지금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헤드는 여러분들이 공을 정확하게 치시려면 반대로 올라갈 때 손목의 코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작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반대로 몸이 회전이 돼서 공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손목을 좀 덜 쓰고 이 코킹각을 유지할 때 보면 항상 이런 하키스틱에 대한 느낌,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을 멀리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도는 느낌으로 항상 공을 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의 움직임이 아니고 오른팔의 움직임이 아니라 오른팔은 잡아놨다라고 했을 때 몸이 타겟 쪽으로 열리면서 좀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다운블로 샷을 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을 치실 때 하프 스윙으로 가져갔다라고 생각하면 손이 지금 먼저 들어오는 느낌보다는 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돼야 되고요. 지금 제가 하나만 조금 더 공을 칠 때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 동작을 가지고 조금 더 세게 공을 한번 쳐보면 이거는 한 손으로 공을 칠 때의 느낌도 똑같아요. 근데 클럽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팔을 뻗으면서 지금 왼쪽 힘만 돌리는 느낌으로 지금 공을 쳤는데 임팩트가 맞고 회전이 될 때는 왼쪽이 충분히 열리는 느낌이 있으셔야지만 스윙에 오른팔에 연결을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좀 어려우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한 손으로 자 하프 스윙까지 가셨고요. 그 다음에 헤드가 아니라 뭘로 치셔야 되냐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 왼쪽 힙이요. 왼쪽 힙이 이만큼 돌았으면 벌써 채가 이만큼 따라왔거든요. 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클럽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왼쪽이 열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왼쪽이 열리고 이 느낌을 가지고 나중에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지만 스윙을 할 때 오른팔을 정확하게 100%, 120% 사용을 해서 스윙의 완성도를 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을 잡는 거, 그 손목의 위치, 팔꿈치 회전, 그 다음에 한 손으로 몸이 돌면서 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스윙의 완성도를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코킹에 대해서 타이밍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아예 좀 미리
코킹을 시작해놓고 끝낸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얼리 코킹의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은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스윙의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스윙이 빠른 선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윙이 느린 선수들이 있는 것처럼 아마추어 분들도 성격이 다 다르시잖아요. 엄청 빠른 성격이 있으시고 막 급하신 성격이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어떤 분들은 되게 느긋하신 느긋한 분들이 분들, 있어요. 네, 있으시죠. 근데 스윙을 할 때도 지금 보면은 손목의 코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너무 엉콕을 많이 해서 크게 스윙을 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간결하게 몸의 중심을 잡아놓고 손목의 코킹을 가져가는 게 좋지만 저희가 수치상으로 얘기했을 때는 하프 스윙까지 왔을 때는 항상 90도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뭐 100도라든지 뭐 110도라든지 각도가 변하긴 했어요, 사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얼리콕을 하면서의 코킹을 가져가는 느낌이 있어야지만 헤드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고 오른팔도 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는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저는 레슨 초반에 되게 공감이 됐던 게 네. 이 손목과 팔꿈치의 이 굽힘의 정도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선수 생활을 할 때 저는 생각이 좀 많은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윙 연습을 하다 보면 자꾸 막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궤도의 어떤 움직임들로 스윙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한 번씩 저는 선수다 보니까 이제 저의 적당한 굽힘의 정도를 아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백스윙에 꼬임을 한 다음에 다시 되감기 하듯이 어드레스로 돌아오는 이런 식의 연습을 많이 아, 했었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일관성 있게 내 그 팔의 텐션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스윙을 아무리 멋있게 하려고 해도 내가 좀 견뎌내기 힘든 팔의 네. 그 위치라든지 넓이를 가지고 스윙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이제 연주 프로가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생각나는 게 너무 스윙을 반복적으로 잘하는 선수인데 제가 양손으로 클럽을 잡고 내려서 한번 헤드를 쳐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선수는 칠 때도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실제로 이게 아마추어 분들한테만 저는 해당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공을 칠 때 이 뻗는다는 느낌은 공을 강하게 쳐야 된다는 생각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강하게 공을 치는 거는 팔이 내려오면서 헤드가 떨어졌을 때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팔꿈치가 힘이 빠지고 손목에 힘이 빠지면서 헤드 무게가 느껴져야 되는데 강하게 치기 위해서는 버티는 것 때문에 자꾸 선수들도 의식적으로 임팩트 때 네. 점핑을 뛰거나 아니면 받쳐놓고 공을 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사실은 투어를 뛰는 선수들도 마이너스가 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더 그게 심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네. 스윙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는 오른팔이 내가 회전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체크할 수 있는 위치와 그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 그다음에 유지할 수 있는 거를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른팔을 꼭 거리가 아니라 스윙의 연결 도구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이시우 프로가 말씀해주신 대로 오른팔로만 한 손으로만 공을 맞추는 거는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연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 오른팔을 한 팔로는 공을 안 쳐보셨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오른손이 왼손보다는 강하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오른팔이 무작정 그냥 한 팔로 넓어지는 느낌으로 가시면 몸이 힘드세요. 그래서 버티면서 팔을 이렇게 민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힘을 쓰기 위해서는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팔과 내 몸이 연결이 되는 오른팔과 내 몸통이 연결되는 부분은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이 겨드랑이거든요. 오른쪽 겨드랑이를 팔에 지금 제가 이렇게 왼쪽 그 손으로 이렇게 받쳐 놓거나 아니면 여기 눌러주는 거예요. 약간 손가락을 제가 이렇게 잡아서 눌러준다라고 생각하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오른팔을 피게 되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캐스팅이죠. 네. 손이 이렇게 펴지면서 캐스팅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오른팔이 몸 쪽으로 아주 가볍게 붙어서 들어온다는 느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오른쪽 팔꿈치가 붙으면 안 돼요. 오른쪽 겨드랑이가 붙는 거예요.
이거를 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오른쪽 팔꿈치를 붙이시는 분들은 올리셨다가 팔꿈치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내가 팔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붙여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동작은 지금 안 측면에서 되는 거죠. 네. 너무 네, 가져가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팔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오른팔이 몸 앞에서 팔꿈치가 지나가면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른쪽 겨드랑이가 떨어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붙으면서 이렇게 회전이 된다라는 느낌을 가져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너무 멀어져도 문제지만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기준을 오른쪽 겨드랑이 한 손으로 가져가셨을 때 오른쪽 겨드랑이가 임팩트 때 최대한 붙어서 잘 회전이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계속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오른팔로 공을 치실 때도 내 몸을 충분히 사용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스윙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